안녕하십니까.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긴 하는 건데 복습했어요? 해볼까요? 마음의 준비 되셨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법률행위 목적, 확가적사 이런 내용 배웠는데 천천히 해봅시다. 법률행위 목적은 일단 뜻이 뭐죠? 법률행위 목적이란 내자, 법률 효과 말하는 거죠. 법률 효과. 그러니까 즉 법률 행위를 통하여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한다?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분을에게 뭘 해줘야 될까? 을은갑에게 뭘 해줘야 될까? 이걸 찾으면 바로 법률 행위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뭐죠?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대금 지급하는 것, 이게 이제 법률 행위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나 봐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에 와서 법률행위 목적의 존재, 이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는 무슨 요건이죠? 성립 요건.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은 네 가지죠.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죠. 이건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효력 요건. 그럼 첫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얘는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 다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행기에 무엇을 이전해 줄 건지 이행기에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알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이행기까지. 그 다음에 확정 통과됐다. 그 다음 검토하는 게 뭐죠? 가능성이죠. 이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가능성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것이 무슨 불능이죠? 얘가 원시적 불능. 그러면 원시적 불능의 대표적 예는 뭐예요? 그게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 이게 원시적 불능이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법률행위 효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 이유가 뭐예요? 즉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고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한 이유는 무슨 요건을 갖추었으나 성립 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한테 생긴 신뢰에게 손해를 물어주는 경우가 생기죠. 그 제도 이름 뭐죠? 그게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 즉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데 상대방 을은 선의 무과실이었고 그다음 갑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을이 신뢰에게 손해를 입었으니까 갑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줘야 되죠. 이 제도의 이름이 바로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인데 늘 한 줄로 붙여서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그러니까 쭉 읊어볼까요?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제 서서히 이제 목소리가 커지네요. 자, 그다음 가능성 통과됐어요. 그다음 검토하는 게 적법성이죠. 이건 법률행위 목적이 뭐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개의 법규를 배웠죠. 무슨 법규? 단속법규하고 효력법규. 단속법규는 이건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는 단속법규 위반 사례라고 배웠네요. 그럼 이때 단속법규는 뜻이 뭐예요? 단속법규는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 있는 규정이죠. 다시 행정상 어디에만 단속에만 목적 있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단속법규를 위반했을 때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주는 사례 배웠죠. 이건 효력법규 위반 사례로 배웠는데 효력법규는 뜻이 뭐예요? 효력법규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효력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의 효력은 뭐로 된다?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사회적 타당성 여기서 두 개 공부했는데 뭐 공부했죠? 반사회적 법률행위하고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먼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 자, 먼저 103조 조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말 없죠? 없어요. 정신줄 놓고 따라오시면 안 돼요. 그냥 무효로 한다고 딱 끝나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으니까 이런 건 무슨 무효라 그래요? 절대적 무효. 자, 불안하네요. 자, 그다음에
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로 뭐 배웠죠? 첩계약 사례 배웠죠. 첩계약 사례. 갑이 배우자 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첩계약을 맺고 첩에게 아파트 하나 증여해주고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준 사건 배웠어요. 그러면 첩계약은 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첩계약을 하고 첩에게 아파트 하나 주는 건 6자로 뭐라 그래요? 걔는 불법 원인급여라고 그러죠. 무슨 급여? 불법 원인급여.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103조, 불법 원인급여는 몇 조죠? 746조. 먼저 746조 본문,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일단 단서.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첩계약 사례는 불법의 원인이 갑과 병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 수익자 병에게만 있는 경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갑은 을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즉 갑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 건물의 소유권은 첩한테 넘어갔는데 그게 무슨 이익이었었죠? 반사적이. 그래서 세 가지가 세트라고 했어요. 세트 세 가지 뭐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다음에 불법 원인급여, 반사적이. 이렇게가 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뭐라고 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 주는 걸 뭐라고 하죠? 불법 원인급여라고 하고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서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가게 되는데 그건 뭐라고 말한다? 반사적 이익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배웠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거 노인 사례 배웠는데 기억나요? 사례? 갑 노인은 몇 세예요? 79세고 이분은 도시에 살아요, 농촌에 살아요? 농촌에 거주하시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렇게 시험하고 상관없는 거 이게 기억이 잘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요 노인 사례의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첫 번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피해자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어야 돼요? 궁바, 경솔 또는 무경만 사정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폭리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한다? 이용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은 이용의사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용의사를 악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인사표시 내용도 공부했네요. 의인사표시. 이때 의인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 생각나요? 의인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심리적 과정이 먼저 다른 데로 이사가기 위해서 건물을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한 다음에 말로 했다, 편집을 했다. 생각나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가기 위해서 이걸 뭐라 그러죠? 동기. 건물을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는 건 효과, 의사.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하는 건 표시, 의사. 그 다음 말로 하였다, 편지 보냈다. 이게 표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 동기, 효과, 의사, 표시, 의사, 표시 행위. 다시 동기, 효과, 의사, 표시, 의사, 표시 행위. 자, 이 중에 의사 표시 내용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 의사 표시 내용이 아닌 게 두 가지 있죠. 아닌 거 두 가지가 뭐죠? 동기, 의사 표시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고 또 표시, 의사 역시 의사 표시 내용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이거 두 가지는 뭐죠? 효과, 의사하고 표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먹은 효과, 의사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시 행위가 완전 일치한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다. 이걸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죠? 정상적 의사표시. 다시 의인사법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 경우를 무슨 의사표시라고 한다? 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때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만 언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자, 조문 정리해 봅시다. 이게 111조 1항 2항인데요. 조문 읽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111조 1항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이 있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도달한 때.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그게 그쵸, 자기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는 걸 뭐라 그래요? 표배. 다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고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하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한 때 효력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이 2항 내용도 시험용으로 중요합니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각자가 되어도, 즉 갑이 을에게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갑이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또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 되어도 끝에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 여기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가 이제 상대방에게 가고 있는 상태니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뭐하면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대신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누가 사망하거나 제한각자가 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요. 표의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항 읽어보겠어요. 시작.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각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의사방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다 통틀어 말할 때 뭐라 그러죠? 그게 비정상적 의사표시죠. 비정상적 의사표시. 여기에 총 4가지가 있죠. 비진의 표시, 통종의 표시, 차고, 사기강박.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 통종의 표시, 차고, 사기강박. 그럼 비진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07조. 통종의 표시는 108조. 차고는 109조. 사기강박은 110조. 자, 그럼 비진의 표시부터 좀 해봅시다. 자, 이 비진의 표시는 제가 사직원 제출 사안 가지고 설명했죠. 갑이 사립대학교 조교수인데 공금 횡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거 가지고 설명했는데 통정의 표시, 아니 비진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비진의 표시의 뜻. 요거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리고 비진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107조 조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비유알알 무선 이렇게 하면 되죠. 비유알알 무선. 그러니까 비유 이건 뭐예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다음 알알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죠. 그러니까 풀로 말하면 누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그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정의 표시도 비웠죠. 통정의 표시 이거 가장매매 사례 비웠는데 사례 내용 생각나요? 채권자 A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갑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자기 친구인 을과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한 것처럼 짜고 소유권 이전 등을 해두었다. 이게 통정의 표시로 비웠는데 그럼 통정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일단 도도합이죠. 도도합.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말을 좀 하기 시작하다가 이게 복습이 진행돼서 나를 쳐다보지 않고 계속 지난주에 봤던 책을 보내. 책을 그걸 머리에 넣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 통정의 표시는 도도합.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아닌 경우? 합의가 아니고 합의란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죠. 합의란 단어. 그리고 통정의 표시는 몇 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108조. 108조 조문은 간단하죠. 통정무선이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뭘 한다? 무효로 한다. 그 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냥 제3자 아니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193페이지 볼까요? 기초서 193페이지. 자, 착오 내용인데요. 먼저 얘는 좀 필기를 먼저 좀 하고 갈까요? 자, 거기다가 193페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쓸만한 공간이 바로 되죠. 그러니까 보호주단 여백에다 제가 정리해 놓긴 했는데 여러분 직접 손으로 씁시다. 착오 옆에다가요. 착오는 뜻이 이겁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다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차가에 관한 조문은 몇 조예요? 109조죠. 바로 밑에 109조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 다음 109조 조문은 1항하고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부터 읽어봅시다. 의사표시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취소 동그라미 하시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뭐고 이제 정확하게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일단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무효하고 취소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무효를 써야 될 자리에 취소할 수 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취소할 수 있다 자리에 무효를 쓰면 안 됩니다. 일단 차고는 무효 사유로 돼 있어요. 취소 사유로 돼 있어요. 취소 사유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냥 중요 부분 앞에 뭐가 있죠?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중착을 동그라미 해봐요. 내중착.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단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무슨 과실이라고 되어 있죠?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밑줄 하시고. 그럼 착오를 일으킨 것이 표의자가 많이 잘못한 게 중대한 과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취소를 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취소를 하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죠. 자, 2항 읽어봅시다. 그러나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도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써야 되겠네요. 이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뭘 써야 돼요?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그다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늘 똑같아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효과 주장 불가. 그러니까 취소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읽어봤으니까 이제 칠판 올까요? 자, 그러면 착오에 관한 조문이 몇 조라고요? 109조. 그럼 비진의 표시는 몇 조죠? 107조. 통조의 표시는 108조. 착오는 109조. 109조. 자, 그러면 109조 조문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내중차 중무선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중착은 뭐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다음 중무. 아까 취소를 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무 이 말은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다음 선 이건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연결해서 자꾸 외워봅시다. 107조 조문 어떻게 돼 있죠? 비유 RR 무선. 108조는 통정 무선. 109조는 내중차 중무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하게 이제 필기해야 될 사항은 다 필기했으니까 이제 펜 놓고 칠판 옵시다. 자, 먼저 잘 따라오세요. 이 착오가 여러분 실제 뭐 사직할 마음도 없는데 사직서 내본 적 지금까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그다음에 뭐 누가 자기 집 경매 청구할 것 같아서 뭐 친구랑 짜고 매매하고 뭐 등기 넘겨준 적 별로 없죠. 사기 당한 적 별로 없죠. 강박 당한 적 별로 없죠. 오히려 강박을 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 뭐냐면 이게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그다음에 사기 강박 이런 건 실제 생활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건 착오가 제일 많아요. 내가 생각한 것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착오가 훨씬 많죠. 여러분도 일단 여기 교실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착오죠. 왜냐하면 실제 상담 받을 때는 공부할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은 줄 알았더라면 공인인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착오예요, 착오. 이게 완전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중요분의 착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착오가 실제 생활에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 판례도 착오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착오는 처음에 개념을 잡을 때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럼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일단 필기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데 집중해서 얘기를 따라오세요. 자, 이 사람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일단 화살표를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즉 누구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갑의 의사 표시를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죠? 얘는 표의자. 그다음 을은 상대방. 항상 요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요 계약서에는 89만 원으로 잘못 적금한 겁니다. 다시 원래는 얼마에 팔 생각이었어요? 98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89만 원으로 잘못 적금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갑은 얼마에 팔 의사였죠?
98만 원. 그런데 표시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89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볼 건데 그러려면 의사의 기준이 되는 금액, 표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찾아야 됩니다. 의사의 기준, 표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먼저 정해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의사의 기준, 표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98만 원이다, 89만 원이다. 의사의 기준, 표시의 기준이 된 금액은 98만 원이다, 89만 원이다. 일단 갑이라는 사람은 얼마에 팔 생각이었죠? 98만 원에 팔 생각인데 쓴 건 얼마로 쓴 거야? 89만 원 쓴 거죠. 그럼 이때 의사의 기준, 표시의 기준은 항상 표시가 된 놈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뭐가 기준이라고요? 표시된 거. 표시된 거. 그럼 표시는 얼마로 됐어요? 89만 원이니까 갑은 89만 원을 쓸 의사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셔야 되고요. 또 갑은 89만 원으로 표시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의사의 기준, 표시의 기준은 항상 표시가 된 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89만 원을 쓸 의사가 있다 없다. 원래 얼마 쓰려고 한 거죠? 98만 원을 쓰려고 한 거니까 89만 원을 쓸 의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요 의사의 기준이 요거라는 거예요. 요 갑은 89만 원을 쓸 의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시를 얼마를 한 거죠? 89만 원으로 표시한 거죠. 갑은 89만 원으로 표시를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한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면 이렇게 안 쓰죠. 모르니까 이렇게 쓴 거죠. 전혀 제 얘기를 듣지 않네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갑이 그러니까 착오가 이렇게 자꾸 헷갈린다고요. 다시 착오는 요 처음에 제가 설명한 게 98만 원을 쓸 생각이었으나 89만으로 잘못 쫓고 말았다. 다시 98만 원을 쓸 생각이었는데 89만 원으로 잘못 쫓고 말았다라고 그랬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거 맞죠? 불일치한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잘못 쓴 거야.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알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면 걔는 비진이 표시가 되는 거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면 착오가 되는 거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통정오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벌써 하기 싫어졌죠? 자, 다시 착오는 뜻이 뭐라고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가 착오라는 겁니다. 다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가 착오. 자, 그러면 먼저 요 갑의 의사 표시는 착오가 있고 을은 뭐 착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 표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갑이고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은 갑인데 갑이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라는 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갑이 취소하겠다고 말했을 때 을의 승낙이 없어도 이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 이렇게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직접 변동하는 권리는 형성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권? 형성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취소를 하게 되면 갑은 자기가 을한테 줬던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또 매매된 거 중고 있다면 다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하게 되면 갑은 좋은데 요 상대방은 전혀 착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죠. 그다음 착각을 일으킨 사람 누구예요? 갑. 근데 갑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또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했던 거 다 그대로 되돌려 줘야 되고 갑으로부터 매매된 거 받은 거 다 되돌려 줘야 되니까 요 취소를 하게 되면 갑은 좋지만 상대방 을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취소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조문이 109조라는 겁니다. 109조. 그럼 7번 보시고. 7번 계속. 자, 착오에 관한 조문 외쳐요. 109조. 일단 요 착오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건 맞는데 109조 조문이 아까 어떻게 생겨먹었다 그랬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중착이죠. 내중착. 그다음 중무선이라는 겁니다. 내중착 중무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중착은 뭐냐면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그러면 착각을 일으킨 갑도는 취소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러려면 이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뭐에 관한 착오여야 되냐면 내용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갑의 착오가 내용에 관한 착오라야만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내용에 관한 착오가 아니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내용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자, 두 번째 내용에 관한 착오라고 하더라도 그 착오가 또 뭐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중요 부분이 아니면 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쭉 느낌이 취소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내용에 관한 착오여야 되고 두 번째 무슨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한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했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하려면 또 표의자 가백에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없어야 한다? 요 무자가 이제 한자로 없을 무자입니다. 뭐가 없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내용의 중요본에 관한 착오에 해당했는데 표의자 가백에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결국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가분 좋고 상대방 어려운 게 불안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따라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항상 이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책 볼까요? 자, 193페이지 오시면 거기 취소 요건에서 두 줄 나오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193페이지 밑에 취소 요건 찾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그게 내중착입니다.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표의자에게 뭐가 없어야 한다? 중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자, 그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게 중무이 중무. 자, 요 요건을 갖추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다만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꼭 이 조문 잘 외우기 바랍니다. 다시 칠판 와서 착오는 뜻이 뭐라고요? 98만 원 쓸 생각이었는데 89만 원으로 잘못 줬고 말았다. 다시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89만 원을 쓸 의사는 없고 89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데 불일치를 갑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착오. 착오는 뜻이 뭐예요? 다시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이게 착오. 그다음 착오에 관한 조문은 몇 조라고요? 109조.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중차 중무선. 자, 그다음에 그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첫 번째 뭐에 관한 착오해야 돼요? 내용에 관한 착오해야 되고 두 번째 중요본에 관한 착오해야 되고 세 번째 뭐도 없어야 한다. 중대한 과실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실 공부를 조금 해봅시다. 과실 내용. 자, 그럼 칠판을 봅시다. 과실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경미한 과실이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래요. 경미한 과실은 말 그대로 조금 잘못하는 거. 그러니까 경미한 과실이고 중대한 과실은 말 그대로 이빨 잘못하는 거, 많이 잘못하는 걸 중대한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예가지고 좀 해볼 텐데, 제가 교실에서 담배 이렇게 피다가 꽁초를 던져서 불이 났고 우리가 다 죽었어요. 저는 중대한 과실인가요? 경미한 과실인가요? 날 그렇게 죽이고 싶어요? 하나만 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난로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담배 꽁초를 던져서 불이 났고 책상이 조금 불타다 끝난 거예요. 그럼 저는 중대한 과실이에요, 경미한 과실이에요? 일단 판단할 때 그 결과를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이 나서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럼 결과 엄청 크잖아요. 그럼 중대한 과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책상이 불타다 끝났다. 결과가 별로 경미하니까 경미한 과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행위의 특징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행위의 특징. 그러면 그 담배꽁초를 던져서 불이 났고 누가 죽었다, 탔다. 이거 그냥 보통 이런 일은 일반 사람 누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경미한 과실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옆에 난로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만 주의하면 불이 날 수 있다는 걸 쉽게 예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주의하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던져서 책상이 조금 불타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 행위를 보면 이건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얘는 많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중대한 과실인 겁니다.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행위의 형태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행위의 형태. 그래서 저 사람 잘못했어라고 말할 땐 대부분 다 경미한 과실이 되고 중대한 과실은 이거예요. 이거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거. 보셨어요? 이거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는데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게 이게 중대한 과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를 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그러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대한 정도가 아닌 경미한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여백에다가 마저 보충해서 써놓을까요? 어디다 쓰면 되냐면 아까 취소 요건 두 번째가 표의자에게 뭐가 없어야 한다. 중과실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 보조단 오른쪽 여백에다가 이걸 쓰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개 벌려서요. 경과실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걸 마저 필기를 합니다. 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는 거니까 뒤집어서 경미한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필기하셨어요? 그럼 이런 쓴 거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건 많이 잘못한 거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많이 잘못한 거니까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 그다음 중대한 정도가 아닌 그냥 경미한 과실,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내용을 펼쳐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책에 없어요. 이제 사례 잘 따라옵니다. 이 사람이 우사를 지으려고 소유양간 우사를 지으려고 이제 일로부터 토지를 이제 하나 산 거예요. 이 토지를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토지 매수에 관해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니까 갑은 표의자, 을은 상대방.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땅을 산 이유가 뭐예요? 우사를 지으려고. 그런데 관계 법규를 살펴보니까 도저히 우사를 지을 수는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차고 있죠. 우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 줄 알았더라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착오가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대신 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요 갑의 의사표시에는 착오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다시 이 속에서 확 우러나온 대로 이렇게 자유발언하면 안 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갑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얘가 토지 매수한 게 의사표시죠.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사겠다고 마음 먹고 10만 원에 사겠다고 말한 게 의사표시고 얘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우사를 짓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 갑의 의사표시에 착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살 의사 있다 없다? 있죠. 또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사겠다고 제대로 표시한 거니까 갑의 의사표시는 착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어디에 착오가 있는 거예요? 동기. 원래 우사를 지을 줄 알았는데 결국 관계 법규를 살펴보니까 우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표시는 착오가 없고 동기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 다시 어디에는 착오가 없고 의사표시에는 착오가 없고 동기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를 동기의 착오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우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 줄 알고 샀는데 우사를 짓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착오는 갑에게 당연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럼 이때 갑은 과연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갑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항상 착오 문제가 나오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찍으면 안 되고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109조 조문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착오에 관한 조문이 몇 조죠? 109조. 조문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네, 중, 차, 중, 무, 선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취소 요건입니다. 취소 요건. 그러니까 먼저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이게 첫 번째 뭐에 관한 착오인가, 내용에 관한 착오인가를 먼저 따져보고 내용에 관한 착오에 해당되었다면 두 번째 이게 중요분에 관한 착오인가를 따져봐야 되고 또 중요분에도 해당이 됐다. 그러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되는 이유. 자, 먼저 이게 중요 부분이 아니므로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바로 골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착오에 관한 조문이 109조고 첫 번째 요건이 뭐죠? 내중착오죠. 뭐에 관한 착오야 돼요? 내용에 관한 착오. 근데 지난번에 중요하게 설명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동기라는 게 이 사람 마음속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두고 동기는 의사표시의 빵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동기는 의사표시의 뭐가 아니다?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럼 7번 오시면 이 토지 매매 계약의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토지 매매 계약의 내용은 뭐죠? 또 다 까먹었네. 그래서 그 복습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요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의 내용은 똑같은 말이에요. 목적과 내용은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 매매 계약의 토지 매매 계약의 목적, 토지 매매 계약의 내용은 뭐예요? 토지 소유권 이전에 주는 것, 대금 지급해 주는 것, 이게 토지 매매 계약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관한 착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계된 착오해야 되고 대금 지급과 관계된 착오해야 돼요. 근데 이건 지금 우설을 짓기 위해서라는 거니까 토지 소유권 이전하는 거하고 대금 지급하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요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뭐에 관한 착오해야 돼요. 내용에 관한 착오해야 되는데 이건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의사표시의 뭐가 아니어서 내용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다만 이제 이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동기가 의사표시의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만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가능성이 생기죠. 다시 동기를 의사표시 뭐로 만들면 내용으로 만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그게 동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동기를 뭐 하는 거?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동기를 표시하는 걸까요? 그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우설을 짓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거나 계약서에 우설을 짓기 위함이라고 쓰면 동기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기를 표시를 하면 그 동기가 의사표시에 뭐로 되는 거죠? 내용으로 되는 겁니다. 대신 조심하실 건 표시된 동기의 착오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틀립니다. 이게 동기가 표시가 됐다는 건 동기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내용에 관한 착오일 뿐만 아니라 뭐에 관한 착오해야 되고 중요분에 관한 착오해야 되고 또 뭐도 없애야 돼요. 중대한 과실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동기가 뭐가 되고 표시가 되고 엔드 중착 중무 이거 뭐죠? 중착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할 건데 항상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착오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백구조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백구조 조문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내중착 중무선. 내중착이 뭐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또 자기 말대로 바꾸네. 다시 내중착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그다음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러면 첫 번째가 내용에 관한 착오해야 되는데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의사표시에 뭐가 아니어서 내용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표시가 되면 내용이 된 거니까 중요분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백구조 조문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벌써 착오 헷갈리죠? 벌써 하기 싫어지지 않아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엔 자, 수강생이에요. 이건 뭘 설명해 줄까 하다가 그 작년에 그 수강생 분이 한번 그 학습 질문한 거 가지고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갑 수강생이고 이제 여기 회사 에듀 회사예요. 그때 제가 그 내용 전달하지 않았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책 뭐 32회 때 시험 보신 분은 책 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그 개정되기 전 내용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꼭 그것 때문에 시험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늘 한두 문제가 모자라게 돼요. 항상 개정되고 난 다음의 내용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정 전의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걔를 버리지 않으면 자꾸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 합격에 대단한 지장을 줘요. 그래서 그냥 갖다 버리세요. 아까워도 그냥 다 갖다 버리세요. 다 갖다 버리고 새 교재로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새 교재로 이제 주문하러 했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이게 주문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요거 이제 갑 수강생이고 이제 에듀 회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민법책을 주문한 줄 알았어요. 민법책을 주문한 줄 알았는데 좀 민법책을 주문한 줄 알았어요. 그 갑이 이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니까 표의자고 회사가 이제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집에 며칠 뒤에 결혼책이 온 거예요. 그 자기는 민법책을 주문한 줄 알았는데 결혼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받자마자 열받은 거죠. 아니 회사에서 똑바로 책도 하나 제대로 못 보내고 열받은 거예요. 그 자기가 주문서를 확인해 본 거예요. 들어가서 봤더니 실제로 거기가 결혼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표정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놀란 거야. 자기는 민법책을 주문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표시한 건
결혼책을 표시했고 결혼책이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당연히 차고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원래 무슨 책을 주문할 의사였었던 거죠? 민법책을 주문할 의사인데 표시는 뭐로 한 거야? 결혼책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거 맞죠? 불일치한 걸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이건 당연히 착오에 해당되는 거 맞죠? 착오. 그럼 착오에 관한 조문은 몇 조예요? 109조. 그럼 착오를 이유로 과연 취소할 수 있나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착오에 관한 조문이 109조고 109조 조문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내중착 중무선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첫 번째 뭐에 관한 착오해야 돼요? 내용에 관한 착오해야 되죠. 그럼 이 민법책 주문 계약을 맺었는데 민법책인 줄 알았는데 결혼책이 왔더라. 이건 내용에 관한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또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거 자꾸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요 책 매매 계약의 내용은 뭐예요? 책 매매 계약의 내용은 책 인도해 주는 거 대금 지급하는 거죠. 그럼 이게 책 인도해 주는 거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킨 거 맞죠? 어떤 책인지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킨 거니까 당연히 내용에 관한 착오 맞죠? 그러니까 내용에 관한 착오 맞는데 이 착오가 중요분에 관한 착오이면 취소를 할 수 있는 거고 중요분이 아니면 취소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A라는 물건인 줄 알았는데 B라는 물건이었더라. 이렇게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얘는 중요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거리 모퉁이 있는 건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저 안쪽 구석탱이 있는 건물인 겁니다. 그럼 매매 계약에서 어떤 물건이냐 자체가 당연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럼 이렇게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얘는 중요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겁니다. 해당하고 그다음에 가백에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이렇게 보통 잘못하는 건 이건 중대한 과실이다 아니다. 원래 민법책을 제대로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결혼처로 잘못 표시한 건 이건 과실은 맞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에요, 경미한 과실이에요? 보통 경미한 과실, 경미한 과실. 그러니까 일반 사람 누구나 잘못 표시하는 게 보통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하니까 이건 경미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중대한 과실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렇게 매매 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얘는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읽읍시다. 자, 이번엔 갑 이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갑의 을은 뭐죠?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매도인, 을은 뭐가 되는 거죠? 내수인. 자, 그런데 요 건물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건물 소유권이 병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병 소유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에게는 차고 있죠. 왜냐하면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줄 지금 병에게 소유권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갑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유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을에게 차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갑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 매매 계약은 당연히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하죠, 유효. 근데 요 병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해요. 왜냐하면 그 매매 계약이라는 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 을이 대금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타인 소유 물건이라도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한테 넘겨줄게라고 충분히 약속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다만 요 을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줄 안 거예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병에게 소유권이 있더라. 이게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되면 을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중요분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병에게 소유권이 있더라라는 을의 착오는 중요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많이 다르죠. 그렇다고 성질 내지 마시고 성질은 나중에 내셔도 되고요. 자, 이게 아까 매매 계약의 성질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한 게 갑이 병 소유 건물에 대해서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을에게 착오가 있는 건 맞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이 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 을한테 넘겨주면 을은 충분히 목적물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갑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한테 넘겨주면 을은 충분히 건물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을의 착오는 중요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을 못했을 때 을을 보호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담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갑이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되면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 돈 다 돌려받을 수 있고 또 선이면 손해배상까지 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든 취득하지 못했든 을을 충분히 다 보호를 해주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렇게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는 얘는 중요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을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109조 조문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내중차 중무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취소를 하려면 첫 번째 뭐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내용에 관한 착오여야 되고 두 번째 무슨 분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중요분에 관한 착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분에 관한 착오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중요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용에 중요분에 관한 착오였다고 하더라도 표의자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 사례 잘 따라옵니다. 자, 갑 이 사람이 이번엔 공장을 지으려고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겁니다. 그러면 갑은 요 토지 매수에 관해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니까 갑은 표의자, 을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법규를 살펴보니까 도저히 공장을 지을 수는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갑이란 사람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인 줄 알았더라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착오가 갑에게 있죠. 좀 전에 봤던 무슨 사건하고 똑같은 거야. 우사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아까 우사 사건의 경우는 우사를 짓기 위해서라는 동기를 표시하지는 않은 겁니다. 여기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다라는 동기는 표시했어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다라고 동기는 표시했는데 갑이란 사람이 이 땅 위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관할 관청에 가서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동기를 표시했으니까 내용에 관한 착오된 거 맞죠? 그다음 요 땅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는 당연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에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관청에 가서 토지상에 공장 건축에 관한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중대한 과실이다 아니다? 이거 조금 잘못한 거예요? 많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 많이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누구라도 관청에 가서 서류 다 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서류를 떼보기만 하면 공장 건축이 되는 땅인지 안 되는 땅인지 손쉽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그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거니까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취소를 하려면 중무라 그랬으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갑은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착오 내용인데요. 착오가 꽤 많죠. 자, 먼저 착오는 뜻이 뭐예요? 칠판 보시고. 착오는 뜻, 착오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고 착오에 관한 조문은 몇 조예요? 109조 조문은 어떻게 돼 있다? 내중차 중무선이죠. 벌써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착오 맞죠? 이런 것까지 공부한 줄 알았더라면 수강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착오이죠. 착오. 그다음 착오에 관한 조문이 몇 조라고요? 109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내중차 중무선. 그러면 지금까지 3개 공부했어요. 비진이 표시, 통정어휘 표시, 착오 3가지의 공통점 뭐예요? 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데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아는 경우가 뭐고? 비진이 표시고 모르는 경우가 착오.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가 이게 통정어휘 표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